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조윤선입니다. 오늘 와이아메이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싹처럼 저에게도 이 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아메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희망이란 단어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메이의 자유, 희망, 가족,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그냥 그 단어 자체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를 겪으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품게 됐습니다. 저의 아메이 전에는요, 그냥 꿈도 없고 발전도 없고 용기도 없던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피아노를 배웠을 때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 그리고 그냥 마냥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꿈,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그냥 환경기사가 되는 게 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저의 꿈을 꾸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도전도 발전도 용기도 없던 학생이었고, 미래도 비전도 없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에 저희 신랑을 만나게 됐고, 저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시집을 가보니까 종갓집이더라고요. 모르고 시집 갔는데, 이제 알고는 갔는데 그렇게 큰 종갓집인지는 모르고 이제 큰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신랑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됐어요. 그냥 말만 사모님이었었죠. 그리고 아이가 안 생기다가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뒤로 전혀 인간관계를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만 칩거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동생 집, 친정, 이렇게 시댁, 이렇게 네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화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마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녔었어요, 제가. 그냥 집에 별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집에 큰 우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고, 누가 집에 오는 게 귀찮았고, 나는 아이와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나는 편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걸어왔던 그 삶을 보니까 우울증 환자였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친정 언니가 디시드랍스를 전달해 줬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언니 주변에 아메이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 환경적이고 그리고 주부 습진이 너무 좋다는 얘기에 저한테 사줬었거든요. 제가 주부 습진이 너무 심했던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저희 언니한테 언니 너는 귀가 얇아서 큰일이다. 정말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서 정말 면박을 줬었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썼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전혀 환경적이고 이런 정보나 세제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썼는데 오래 쓰니까 저는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알뜰한 스타일이라서 그 전에도 아메이 세제를 만나기 전에도 일반 세제를 물에 타서 썼었어요. 조금 덜 쓰려고. 그리고 제가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서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냥 마냥 이렇게 하면 좀 세제를 덜 쓰게 될까 싶어서 물을 섞어서 썼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원래 물을 섞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오래 썼는데 아메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다단계 우두머리였죠. 그럴 때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띵동 이사 왔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할 때 집에 이렇게 누굴 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집 치우는 것도 귀찮고, 누가 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누굴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는 것도 더더욱 싫었죠. 그래서 띵동 하면 집에 없는 사람처럼 제가 행동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띵동 하면서 이사 왔다고 하는 그 소리에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큰아이 100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누군가 찾아오셨었는데 100일이라고 하니까 예쁜 커피 설기를 이렇게 만들어다가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고 예뻤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자기네 집에서 요리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리 미팅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얘기하지만 만약에 옆동이나 옆 라인이었으면 난 절대로 안 갔다. 왜냐하면 귀찮아서. 만사가 귀찮은 상태였기 때문에 옷 입는 것 자체, 아이 뭐 이렇게 챙겨가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귀찮은 상태였기 때문에 옆 라인이나 아니면 옆동이었으면 절대 안 갔다. 하지만 바로 아래층이었어요. 제가 302호였고 저희 스폰서님이 201호였어요. 그래서 계단 5개만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리 미팅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특별 요리를 했었나 봐요. 끝나고 나서 저를 초대하신 그 언니한테 이거 뭐 웅진이나 이런 데서 요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당당한 목소리로 아메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색하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메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단계의 우두머리였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였고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아메이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에 아메이 아니고 다른 다단계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싫어해가지고 이 언니랑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두고 그냥 쌩하니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왜 갔을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요리가. 제가 아이 100일 정도에 됐었기 때문에 제 먹는 것도 잘 못 챙겨 먹고 저를 돌볼 시간이 없을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요리만 먹자. 나 한 끼만 때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리 미팅을 계속 가게 됩니다. 보통 요리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언니네 집에서 오늘 요리하는구나 하고 그냥 진짜 밥만 먹으러 갔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쟤는 남이 싫다면서 밥만 먹으러 오네?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요리를 배운다기보다 그냥 먹고 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먹는 과정에 마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아메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알뜰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나 뭐 큰 대형마트를 가도 OK 캐시백이나 이런 포인트를 정말 잘 모았었어요. 1.2점까지 다 모았던 사람이었는데 아메이라는 마트는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3%부터.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바꿔볼까?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고 영양소 공부를 하신다고 하길래 또 가서 또 배웠죠. 근데 그 영양소 공부가 저한테 정말 유익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영양소를 정말 배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몰랐으면 계속 병만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영양소, 뭐, 비타민 A, B, C, 이런 걸 배우면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부습진이 너무 심했을 때 현주쌤을 만났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보다 한 12년 전에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신종플루가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5개월 정도 됐었는데 저희 집이 종갓집이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또 종갓집 장손입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대땡 이런 걸 정말 잘 씻었어요. 그랬더니 주습진이 원래 심했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쌤이 아메이에 대한 힌트 수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인위적인 소독제가 안 들어있고 영선씨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돼요. 이런 얘기에 그러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면서 제품도 이렇게 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 대한 정확한 오해는 풀리지 않았지만
제품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좋은 거예요. 친환경 세제.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에로시 세제가 강물로 흘러가는데 연어가 뛰어노는 그런 장면을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됩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아메에 대한 철학과 모든 마인드를 한 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회사는 정말 별론데 제품이나 마인드는 정말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도 참 적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전기나 이런 것도 정말 아껴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조금만 써도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메 세제나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리만 배우다가 어느 날 현주쌤이 콧바람 쐬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만 있었잖아요. 전혀 밖을 안 나갔었어요. 이유는 일단 귀찮았고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이나 이런 거 사 먹는 게 너무 아까워했던 사람이라서 밖을 안 나갔었어요. 근데 현주쌤이 그냥 콧바람 쐬러 가자는 말에 그래요 하고 현주쌤 차를 타고 광주에 놀러 갔어요. 이제 저희 신랑이 밤 12시 반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일반 사람이랑 패턴 자체가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12시 반에 들어오면 4시 정도에 자서 11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꽃바람 쐬러 가려면 아침에 9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고 있고 신랑도 자고 있고 저는 나가고 싶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는 아이를 들쳐매고 제가 아이의 밥을 챙겨서 현주쌤 차를 타고 강주로 콧바람을 진짜 쐬러 갑니다. 아메이를 하려고 간 건 아니었고요. 진짜 콧바람 쐬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 옷차림이 정말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쪼리 아세요? 쪼리랑 반바지랑 그냥 흰 티에 그냥 쓰리빠 끌고 가듯이 집 앞에 편의점 가듯이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갔던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거는 제가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24시간 아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오임을 들으려면 1시간 반을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현주쌤이 저희 큰아이를 봐주고 계셨어요, 밖에서. 그래서 그 1시간 반이 저한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맛에 또 광주를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제가 아메 하려고 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누군가 사람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데 어느 순간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고 현실 자각이 된 거예요. 저희 신랑이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잘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함 없이 제가 뭐 크게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친정 결혼 전에도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미에서 이 듣는 지오임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남편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저희 신랑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GOM에 나온 그 사파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렇게 그 오르막길을 나오는 그런 사파였는데 남편이 그 리어카나 이런 수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뭐 강아지까지 이렇게 싣고 오르막길을 혼자 끌고 올라가는 거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신랑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도 내려서 다 같이 끌어야지 이런 생각에 저도 현실 점검이 됐습니다. 저희 체육관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쓰고 싶은 거 쓰고 이렇게 정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조금씩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덜컥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만 있던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아이들을
몸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소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노동소득이다, 임시소득이다. 근데 제가 노동소득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노동자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노후.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환갑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시어머니의 노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가족의 반대가 심해서 내가 왜 아메를 해야 되지 할 만큼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나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했었거든요. 다른 거 아메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리, 제품, 영양소, 플랜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바로 아래층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를 했고 보상에 대한 이 챕터에서는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난 귀찮아 이렇게 했었는데 여행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인세 수입,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뭐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조금의 맛을 봤었어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리고 저희 신랑이랑 너무 저를 못하게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복수하리라 이렇게 이를 갈면서 제가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노릇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굴 옆 사람을 이렇게 챙기거나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런 노릇하기를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세 사업자들의 강의를 좀 많이 듣잖아요. 그분들을 보니까 그 이세 사업자들의 경험치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런 넓은 경험치를, 많은 경험치를 경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고, 그리고 저를 좀 구석으로 몰아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고, 나 가꾸기, 그리고 책 읽기를 통해서 저를 좀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인생에 없던 두바이와 이런 정말 제 첫 여행이 두바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진 여행을 제가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없었던 이런 하와이 마라톤을 또 뛰게 됐어요. 물론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꼭 하와이 마라톤을 꼭 완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건 더더욱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컴패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TV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기까지였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이런 컴패션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에 후원할 때도 제가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게 돼서 지금 4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아이들 책임지고 싶고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는데 저희 집에 변수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하는 도중에 발가락이 골절돼서 4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신랑의 갑작스러운 질병,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수가 생겼는데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근데 아메이가 있어서 정말 옛날에 저였다면 정말 울고만 있었을 저였을 건데 아메이를 통해서 희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탱크화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 아메이를 하면서 또 다른 저를 발견을 했는데요. 깜짝 놀라실 건데 이게 저희 큰아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엄마 이 삼촌은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엄마야 이게 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인 줄 알았다고 삼촌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성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또 다른 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쁘고 이런 예쁘다 뭐
말하니까 좀 그렇네요. 정말 저를 좀 가꾸게 됐고 나를 좀 돌볼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 많은 성장을 했고요. 제가 아마 하와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 피니시 라인을 꼭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지만 아메이 안에서 더 성장할 거고요. 더 많이 배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고 지크! 감사합니다.